네, 그럼 저희가 오늘 또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또 다른 뉴스가 있다고 해서 네. 어떤 뉴스인가요? 배달의 민족이 이제 식자재를 배송하겠다. 아, 본격적으로 물론 응. 그럼 이거 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아니 전쟁이죠. 식자재니까 또 다르지죠. 업체를 그렇죠. 위해서 업체를 아, 상대로 B2B. 한, 그렇죠. 어. 왜냐하면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어떤 물품이라든지 유통 굿즈라든지 이런 걸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생닭도 팔고 대파도 팔고 새우도 팔고 대박이다. 괜찮네. 약간 알리바바인데 식자재다. 이런 이거지. 식자재를 하겠다고 이제 뭐 해왔던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나 이런 곳에서 저는 접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창하지만 또 다큐에서 봤을 때 그 아침 가격들이 있더라고. 경매에 나오는 그 도매에서 야채 가격들 무 가격들이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배달의 민족이 하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건 하진 않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식자재를 배송해주는 중간 단계 유통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맺거나 일정한 가격으로 계속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뭐 조달을 한다거나 어. 새벽 시장에 가서 산다. 사거나 이런 건데 이제 배달의 민족이 이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보면 식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뭐냐면 약간 타다 생각이 나던 게 뭐냐면 타다가 못 이겼잖아요. 운송업체들을. 근데 이 식자재 유통도 되게 큰 기업들 아닙니까? 전통이 되게 깊고.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나? 파워는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뭐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완벽하게 뭐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 또한 요청을 했다는 거죠. 왜 뭐 젓가락 숟가락 포장용기 말고 뭐 말고 닭도 팔면 안 돼, 새우도 팔면 안 돼, 윙도 팔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 시장을 이제 점점 키울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거의 이 사업을 가지고 캐시플로우로 생각한대요. 캐시카우로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그러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편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배달의 민족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주방이지만 칼이 없는 주방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리 안 해도 요리까지. 돼. 너 요리할 필요 없어. 뭐 닭도리탕까지 가져다 주겠다는 그냥 거야? 그런 거 갖다 준다는 거죠. 그럼 별로다. 뭐야? 그럼 그 가게의 특색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지. 약간 이거지. 지금 동대문에서 약간 명동에서 하겠다. 그 생각 못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미 만들어진 걸 떼오는 거잖아. 내 구색에 맞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배달임지 봤을 때에는 너가 구색에 맞는 메뉴와 이걸 선택을 하면 갖다 주면 너는 팔기만 하는 약간 동대문의 언니처럼 되는 거죠. 그 약간 지하철 시장에서 왜 아침에 이렇게 갖다 놔주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옷 한 다발씩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셀렉션만 하는 거지. 그러다가 배민이 손님들한테 바로 주겠는데. 그렇죠. 그게 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하죠. 그게 그리고 될까, 자꾸 너무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작은 자영업이 나오지 않을까.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처음에 배민 문방구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이런 걸 하면서 시스템화된 음식, 표준화된 음식 맛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가맹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중앙에서 유통해버리면 끝나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다음 수순은 다이렉트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그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자영업자는 많이 죽었어. 근데 소비자는 입장에서 또 나쁘진 않을 수 있어. 근데 이 생태계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금 나오는 세대가 그렇게 맞춰진 걸 딱히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니까 분명히 또 반배민적인 것들이 또 여기서 하나 특색 있게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그렇지 있겠는데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그 가맹점을 관리하는 건 사실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서 그쵸.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법적인 것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또 유리하게
계속 바뀌어 온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그렇고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거점 사업을 하면 온라인 기반이 더 지금보다 좋아진다라면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면 본사에서 모든 것들을 전국 배송을 해버리면 훨씬 좋겠다. 물론 닭을 튀겨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포장이라든지 반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을 좀 줄여나가면서 본사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정서적으로 안 되고 시스템으로 안 됐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네이버에서 다 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그냥 네이버에서 결제하고 그냥 비대면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온라인에서 음식점이지만 잘 되어 있으면 전국 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영세하게 평이한 맛 그러니까 봉지 있는 그대로 사다가 하는 그런 가게들은 없어지겠죠.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제가 걱정인 거예요. 제가 장사 10년 전 할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맛있고 또 목도 좋고 입소문도 타면 그래도 성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되게 어렵구나. 비대면 때문에라도 그렇고 유명세,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굳이 찾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총체적인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동네 냉면집은 매력이 있고 언제나 동네 김밥집국은 또 발이 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지금 역시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되는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역시 이런 게 들어오니까 조금 예전 같지는 않구나 정도의 이제 느낌이지 않을까. 막 너무나 좌절하고 막 모든 게 안 되고 막 이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냥 영향을 적당히 받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모든 게 그렇게 시스템화가 깊게 들어가는 건 정말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면에 드러나기까지 정말 좀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코로나를 제외하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10년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앞으로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단연컨대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존의 방식으로 만약에 창업을 하면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근데 보내주신 사진 기사에 보면 여전히 30대와 70대가 위기를 기회로 해서 또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맞아. 뭔가 변환한 걸 뭔가 첨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동시 판매할 수 있다거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상품화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융합하지 않으면 사실 위기가 왔을 때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매출이 30% 줄어들 수 있어. 그래.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기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1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어. 라는 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창업을 할 때는 잘 될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그 시나리오에 대해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빨리 가게를 되판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갑자기 줄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고 있더라. 네, 며칠 전 신문에 그 얘기 나왔거든요. 그 아까 말했다시피 3년 내에 절반이 망하는데 식당 특히 식당이 또 많이 망하는데 그 식당 창업에 달려드는 30대 청년 그리고 70대 은퇴자 그들 비율이 가장 높대요. 3년 내에 망했는데 폐업하고 또 창업을 한대요. 그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이제 끝도 없는 창업에 그 순환고리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30대와 70대.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음식점을 낸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거점, 예를 들면 홍대, 뭐 강남, 뭐 시청 이런 곳에다 그냥 똑같아요. 옷을 판매하는 것처럼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접 와서 먹어보고 직접 뭐 즐길 수는 있는데 무조건 저는 온라인에 같이 판매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격을 비싸게 받을 것도 없고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그냥 직접 와서 먹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언제 어디서든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사 먹을 수 있게 제품을 만들고 유통이 되는 단계까지 해야만 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매출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는 싶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팔아야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즉석 떡볶이를 한다. 그럼 언제든 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날씨가 안 좋고 두문불출하더라도 네이버에서 결제하면 똑같이 포장하는 상태처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 너무- 끓이기만 하면 되게. 아니 그래서 됩니까? 될 거예요 언니 가게? 전 너무 먹고 싶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음식점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장 안 돼요. 직접 오는 것도 귀찮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지 그치, 모른다는 모르니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원천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 사업이라는 게 더 이상 그렇게 노동 집약적이지 않게 한다라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게를 오프라인 가게만 기반으로 해서 오는 손님만 받는다면 상권도 무너졌고 그다음에 온 오프 경계도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적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래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창업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난다 긴다. 그렇지. 그래.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큰 매출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서 같은 애가 뛰어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나 70대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 테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사실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 이거죠. 근데 그럼 물론 그 와중에 정말 운과 뭐가 맞아서 욕쟁이 할머니처럼 잘 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그런 그런 건데. 예, 근데 항상 그런 예 때문에 갑자기 창업이 딱 붐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말 운과 실력과 뭐가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잘 된 대박 케이스 하나로 모두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거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막을 수는 없어 또. 그건 또 막을 수는 없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위생과 안전이거든요. 네. 근데 공장에서 해썹이라든지 이렇게 나온 건 오히려 깨끗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을 시켜 먹을 때 어디서 왔는지 뭐 얼마나 위생을 지킨 음식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만든 뭐 만두가 아니더라도 개인들이 만들고 있는 소스도 이제는 다 공장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맛있다거나 아니면 기술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를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한다면 짬뽕이 백화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땐 데이트할 땐 직접 가서 짬뽕을 먹지만 너무 먹고 싶을 때 갈 수 없을 때는 백화점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완충되는 기술을 접목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어렵다. 약간 이건 약간 스타트업 아닙니까? 이제는 뭐 거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오프라인에서 근데 읽는 말 같아요. 오는 손님만 한다면 저는 창업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되는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선배로서의 걱정인 거죠. 만약에 아닌 조금은 내가 고생을 덜 해봤고 아직은 꿈과 내 체력과 내 청춘을 20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절망적이 아닌 얘기 들을 수 있지. 그렇게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만약 그랬을 때 매출이 떨어지면 못 버티는 거잖아요. 이건 맛과 이런 거는 정말 별 상관이 없고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질 때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것으로 대안으로 온라인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열심히 하자라고 하면 둘이 맞붙었을 때 6개월 이상 못 버티면 없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육 같은 걸 키우는 의미로 온라인을 돌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다 오프라인에 또 쏟아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제 식품 사업 했을 이제 만약에 내가 가게를 식당을 내겠다 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까지 팔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 그게 네이버에서 또 보는 큰 그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 그 만두 있죠. 북촌 손만두. 그것도 팔면은 사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렇다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그런 식품들을 전국으로 유통될 수 있게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제 말은. 그냥 그걸 똑같이 잘 냉동된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에 몇 분 혹은 튀겨 먹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배달 안 될 때 밖에 나가면 안 될 때 그때 집까지 갖다 주잖아요. 지금은 유통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자기 그 식품들을 전국구 단위로 배달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신기한 게 땅이 좁으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요. 돼서 너무 신기해요. 그쵸. 캐나다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배송하다가 다 가버리니까 그렇죠. 시간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좁다는 이유로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니까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캐나다도 어떡해. 주요 도심들은 그런 배달이 되게 익숙해지게 되고 있잖아요. 그 그치만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그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이게 배달이라는 게 유럽은 할 수가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안 되는 너무 흩어져 있어요. 너무 흩어져 있어서 누가 캐나다 어떤 분이 한국 분이 뭔가 하고 있다고 되긴 들었는데 이제 그게 한국만큼 뭔가 히트를 치기는 어렵죠. 중심부에서 몇 킬로까지만 가능으로 제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심부가 우리나라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의 중심부는 서울에서 종로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는 중심부라는 게 서울이에요. 크기가 맞아. 서울이야. 중심부가 그렇지. 다운타운이 서울인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기름값이 또 싸지 않으니까 좀 맞아. 임파서블한.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참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래도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만약에 지금 식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소자본으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경쟁 상대를 동네에 있는 맛집이 아니라 대기업을 그렇죠. 상대로 기업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거까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들어봤습니다. 배민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제 소주 맥주도 배달이 된다고.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내가 치킨을 시켰을 때 맥주를 이게 안주만 시키면 술을 시킬 수 있다고. 약간 알코올증이 있다 했을 땐 나갔을 때에 좀 나감으로 인해서 술을 좀 어느 정도 못 먹는 게 있잖아요. 아 떨어졌네. 또 가서 하니까 아줌마가 아 그만 마셔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젠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죠. 술이 계속 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 그렇지.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누가 죽어나갈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럼요. 역기능도 많겠지. 너무 주류 회사 주식 올랐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매출 엄청 오를 거라고. 그렇겠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술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안 되겠어요? 워낙에 솔직히 지금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특히 그러니까. 작은 헛부집이. 안 돼. 되게 이제는. 싫어하겠다. 어떡해. 요즘 술집 진짜 잘 안 되던데. 변하는 모든 것들이 유통 위주로 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집도 그걸 안주를 팔면서 술을 같이 팔아야겠지 거기도. 그죠? 그래야겠지. 그렇게 배민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랬는데 그 배민이 그래서 계속 물자를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쉽게 했어.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톡톡톡 닭도리탕 끓여서 보내줬어. 그런데 어느 날 배민이 자기가 직접 손님에게 배송을 하겠대. 그 전에 잘 돼가지고 은퇴해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완제품 혹은 반제품을 받아서 계속 장사를 하기보다는 이대로는 안 될 거라는 무서움이 엄청 엄습을 할 거라는 얘기죠. 3년은 할 수 있지만 절대 5년 이후로 내가 계속 장사로 먹고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토픽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